그렇게 해서 내한테 있는 살을 조금 더 주고, 내한테 있는 돈을 조금 더 들어주고, 이래 해감에 임시방편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국민 수는 딱 배불었습니다. 딱 배불었는데 복지수급자는 얼마나 불었느냐. 각 분야에. 장애인 다리 잘린 사람도 몇십 배 불어버리고, 간이 아파가지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몇십 배 불어버리고, 모든 소외받은 층이 전부 다 몇십 배가 불어버렸어요. 병원에 다니는 아픈 사람도 몇십 배가 불어버리고, 장사를 하고 망해갖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몇십 배 불어버리고, 5만 분야의 근로자들도 지금 어려운 사람이 몇십 배 불고, 전부 다 몇십 배가 불어버렸다는 얘기죠. 국민 수는 딱 배불었습니다. 3천만 시대가 6천만 시대로 변한, 딱 배가 불었어. 근데 복지 수급자는 수십 배가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뭐를 의미하느냐? 배출만 시켰지 해결은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갖고 소외받는 사람도 수십 배 불어버리고, 노인복지 수급자가 수십 배 불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거진다 복지 수급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나이 들면 저 시설에 가야 돼요. 시설에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 외로워집니다. 내 자식하고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내 자식을 키운다고 혼신을 다 했는데 나는 저 시설에 가가지고 외롭게 지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세가 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혼신을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나라가 이렇게 크는데 혼신을 다하며 고생을 한 이런 이 노동자들이 이 지금 명태라 그러나?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자가 돼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인자부터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걸 어떻게 살란가 이게 지금 고민을 하면서 이 갈 길을 모르고 지금 헤매야 되고, 나라를 이만큼 일으킨 주역들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면 즐거운 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방법이 안 나와. 왜? 일반인이 생각했군 이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지식인이 나서야 이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깨달아야만 또 이 방법이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 길게 가면 또 옆으로 빠질 것 같고, 이거 사실 다 풀어야 돼요. 이 복지 사회는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과제예요. 직접적인 우리한테 닥쳐올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노인 될 거잖아요.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다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앞으로. 이 사회가 앞으로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혜택하게끔 안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돈 있는 대로 전부 다 몰려가고, 전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딱 쓸 것만 우리한테 주지 우리한테 모이는 게 지금부터는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돈 벌려고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제는 결정 났어. 돈은 어떤 쪽으로 가게 돼가 있고 어떤 쪽으로 가게 돼가 있고 우리는 뭘 하게 돼가 있고 어떤 사고로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게 결정이 지금 나고 있는 순간인데 이걸 모르고 나도 돈 벌려고 아무리 헤매면 내가 더 폴짝 뛰잖아요. 뛰면 너는 더 빨리 꺼져. 내가 돈 벌려고 머리 잔머리 써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는 빨리 널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돈 벌려고 너가 욕심을 조금 내는 순간에 너는 빨리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준다. 이 세상에 앞으로는. 이걸 정리하는 세상이에요. 돈을 벌려 하지 말고 내 앞에 주은 일을 어떻게 바르게 할까를 열심히 하면 니한테 들어올 돈이 딱 들어와요. 안 늘진다라는 얘기죠. 이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해야지 돈 벌려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 생각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처리하는 이 눈이 가려요.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처리 안 돼서 너는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이 바르게 처리 안 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 벌리나요?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돈 벌려고 그 일을 한다면 분명히 이 일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 돈은 안 오고 니는 더 떨어지게 돼가 있다. 왜? 투자 행기에 있잖아. 응? 그리고 인적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한 시간도 있잖아. 이게 몽땅 손해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돈을 욕심내는 자는 절대 돈을 안 주는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돈 주던 시절은 우리 우때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우때. 우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돈 벌려 하는 사람하고 조금 잣대를 대볼게요. 우리 이런 거 참 재밌게 풀어야 됩니다. 원리를 모르면 선생님이 왜 돈 벌지 마라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원리가 있어요. 돈을 네가 벌려고 하면 당위성을 가져라. 이거죠. 우리 우때에 지금 60대부터 70 초반까지 있죠. 이분들이 지금 경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권한권도 그 사람들이 다 지고 있다고. 왜 이렇게 돼 갖고 있느냐? 그분들은 돈을 가지려 하는데 대자연의 법칙에 맞게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당위성이 있었느냐? 두 분 다시 내 가족들이 배고픈 서름을 겪지 않게 하겠다. 두 분 다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혼신을 다하고 그게 매진하니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다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돈 벌려 하는 거는 왜 벌려 하느냐? 요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거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왜 그분들처럼 우리 돈 못 버는구나라는 게 답이 딱 나와요.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나도 좀 벌어갖고 집을 살라 한다든지 나도 좀 벌어가지고 나도 빌딩 저걸 갖고 싶다든지 요런 당위성이죠. 이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 어른들은 욕심을 낸 것이 아니고 못 살고 굶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하려고 이 나라에 우리 가족들이 이것은 공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건 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준 게 신께서 이런 일을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50대 안팎에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지금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왜 돈 벌려 하니까 돈 벌게 안 해주느냐. 이 사람들이 젊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보면 돼요. 돈이 문제가
사상을 논하고 이상을 논하고 국제사회를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고 책을 한 권 더 사보려고 노력을 했고 요렇게 해서요. 돈 벌려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뭐라고 하고 있냐. 나도 돈 벌려고 쫓아다녀. 넌 돈 안 줍니다. 이상을 논하던 자한테는 돈을 안 줘요. 지식을 논하던 자한테는 돈을 안 준다니까. 그 대신 뭘 주냐? 지식 주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맏형들은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젊을 때 자리를 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학을 논했지. 이제 문학을 논했으니까 지식을 다 줬는데 너희들한테 자리 안 줬다라고 지금 달라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달려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돈 달라고 난리예요. 안 주죠. 돈 달라 하려면 너가 성장할 때 나는 돈의 당위성을 갖고 살았으면 지금 돈을 다 줍니다. 대자에는 틀리게 운용 안 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인이라는 것이 지식을 갖춘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서 지혜를 열어야 됩니다. 지혜를 열게 되면 세상의 운용법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 말이죠. 세상의 운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 돈은 움직이는 겁니다. 경제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 쓰려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그때 투자하려고. 신패러다임을 열 때 그때 그 사업을 하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지사회를 이룩할 때 그래서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 또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다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세상을 열어주는 데에 힘써야 된다. 제일 먼저.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을 잡아가지고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지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분야의 복지사업. 지금 복지사업이 뭔지들을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복지사업 하니까 좀 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냐 하면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지. 어떻게 생각하냐? 봉사하러 가는 건가 생각을 해요. 또 봉사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 장애인 떼식 그릇 주러 가는 데 아닙니까? 또 저쪽에 이렇게 빵 들고 가서 좀 갈라줘야 안 됩니까? 연탄 사줘야 안 됩니까? 이게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봉사 아니거든요. 봉사 아닌데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는 봉사다. 거꾸로 하는 봉사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는 나는 봉사를 했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내 집안에서 또 복지 수급자가 또 나옵니다. 내가 또 복지 수급자가 되네? 이거는 봉사활동 행위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을 내가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뭔가 배울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네?
어려워지지 않을 자는 어려운 사람 있는데 옆에 안 갑니다. 내가 어려워질 길이 지금 접어들면, 여기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언제 어려워지는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그 선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본인들이 딱 짚어보라고, 이제 이래 딱 정리를 해보라니까. 할 수 있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저쪽에 뭐 매스 미디어라든지 무슨 이게 바깥에 이렇게 들리는 이런 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내가 들리는 것이 저 어려운 사람들이 내한테 귀에 들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풍이 올 사람이다. 풍이 올 사람이면 내가 저쪽에 저 텔레비에서 풍 환자들을 지금 내가 자주 봐요. 보고 있을 때는 내가 얼만큼 풍이 내 곁을 얼만큼 다가왔느냐. 이 100%가 다가와야 이제 된다라고 할 때 30% 다가올 때까지는 간접적으로 그런 거를 정보를 내가 받게 됩니다. 이 풍이 안 올 사람은 텔레비를 안 봐갖고 안 들려요. 텔레비도 그 정보 있을 때 내가 안 보고 어디 가, 화장실을 가든지. 그래가 나오니까는 다른 게 나오는데 텔레비를 보는 게라. 요게 30%짜리입니다. 그런데 요 70% 가지요. 이제 30%에서 70%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0% 가기 전까지는 옆에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오빠가 갑자기 풍이 지금 맞아가 어쨌다라든지, 우리 옆집 사람이 갑자기 풍이 맞았더니 이게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아직은 안 봤어요. 풍 맞아갖고 익하고 돌아다니는 건 안 봤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옆에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해. 전파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풍뿐이 아니고 우리가 노인이 돼서 저쪽에 저 시설에 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차 사고 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당뇨로 쓰러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 말 잘 들어요. 한 가지 비유해서 풀어주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없다. 3대 7의 법칙은 모든 삶 속에 녹아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어올 때는 30% 내한테 다가오는 순간이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오는데 70% 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듣지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을, 풍 맞은 사람을 직접 접하지를 않는다. 요래가지고 70%가 탁 넘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풍 환자를 직접 접합니다. 그러면 저쪽 노인 시설에 직접 가겠죠. 장애인한테 직접 가겠죠. 그러면 어려워진 사람한테 직접 가겠죠. 이것이 봉사활동하러 간다라고 가는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